산염기 중화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은 영어로 우리가 acid라 그래요. 산이라는 거와 그리고 산과 이제 정반대되는 개념이 뭐가 된다? 염기가 되겠죠. 염기는 영어로 베이스라 그래. 산이 무엇이고 염기가 무엇이냐를 정의하는 내용들은 두 명의 학자가 가장 대표적이거든요. 이제 좀 더 옛날 사람. 아레니우스라는 과학자는 산을 뭐라고 정의했고 염기를 뭐라고 정의했느냐. 산이라는 거는 수용액이 만들어질 때 수용액에서 특정 이온을 내어놓는 걸 산이라고 했어요. 어떤 이온? 수용액에서 H 플러스 이온을 제공하는 물질을 산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염기는 아레니우스를 뭐라고 해야 되냐? 똑같이 수용액에서 염기는 어떤 이온을? 수산화 이온을 제공하는 물질을 염기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사실 통합과학에서는 여기까지가 정의의 끝인데 원래 한국말은 어떻게 해야 된다? 끝까지 들어야 된다. 그죠?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아마 진학해서 가게 될 학교의 통합과학은 물화생지 선생님들이 자기 파트를 가지고 와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아직 지금 모의고사에서 요 단원이 출제가 되지는 않았거든. 고1들이 지금 여러분들과 같은 책을 쓰고 있잖아. 걔네들의 수능 모의고사가 어떻게 되느냐가 관건이긴 한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산화환원 단원하고요. 오늘 우리가 배우는 산염기 중화 반응은 기존 화학원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즉 기존 수능 문제들이 22 개정 이후에도 그대로 수능 문제로 다뤄질 수 있는 단원이에요. 딱 하나, 양과 농도, 입자수와 농도라는 부분에 몰이라는 개념을 수업을 못할 뿐 그거를 다른 식으로 살짝 말을 돌려서 쓰면 쓸 수 있거든? 아예 못 쓰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기존 문제들이 그대로 오른 단원이 돼요. 여기 3학년들은 뭐 이제 우리가 기말 치고 이 수업 이제 진도 다 나가서 종강 치고 하면 사실상 이제 과고 도전을 해서 붙은 아이들은 과고로 갈 거고 아니면 이제 진짜 내신용 통과를 이제 문제풀이까지 집중해 가면서 스타트를 들어가야 될 시점이고 아니면 우리가 방학 동안은 물원이나 화원을 좀 달려놓고 3월부터 내신 대비를 들어가든지 하면 될 거고 이제 지금 2학년생들은 통과 한번 돌았으니까 물원, 화원을 배워두는 게 낫다는 거야. 개정책이 개정책도 나올 거고 이제는. 왜냐하면 물원, 화원에서 절반씩이 통과에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물원, 화원 내용의 절반이 통과에 그대로 있다니까. 단어도 안 바꾸고. 그러면 통과만 공부하고 물원, 화원은 2학년 때 내신 관리만 하지 뭐 하고 나중에 고3에서 수능 치는 아이들이라. 미리
수능 대비를 위한 물원화원 공부까지 해놓고 고1 때 통과를 들어오는 아이들이랑 갭 차이 날 거예요. 선생님 분명히 예상하건데. 왜? 문제를 그대로 갖다 쓸 거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도 그래서 그대로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아레니우스의 정의보다 한 걸음 더 발전된 정의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아레니우스의 산염기 범위보다 좀 더 넓은 영역의 산염기를 이야기하는 과학자가 나옵니다. 브랜스테드 로우리 과학자 2명이에요. 같이 연구한 거 아니고 그냥 따로따로 연구했는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거의 비슷한 결론에 도달을 한 거야. 2명의 과학자가. 선생님 그러면 왜 브랜스테드가 앞에 있는데 발표를 며칠 빨리 합니다. 단지 며칠 발표가 빨라서 그럼 이제 이름이 앞에 가는 거예요, 실제로. 브랜스테드 로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화학 반응 시 수소이온, 사실 양성자죠. 양성자를 다른 물질한테 넘겨주는 물질을 산이라고 한 거예요. 수용액보다 넓은 범위입니다. 그러면 염기는 뭐라고 했느냐, 이번에는. 똑같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H 플러스 이온, 즉 양성자를 받아주는 물질을 염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수소이온을 주면 산, 받으면 염기. 왜 그러냐? 이 둘의 가장 확실한 경계가 되는 물질이 있습니다. 바로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 화학식 알죠? 중2들은 1학기 때 배웠을 거 아니야, 분자 배울 때. 중3들도 3학년에 화학 반응식의 규칙석 할 때 암모니아 화학식 나오잖아요. 뭐예요? N은 H3죠. 아레니우스 입장에서 얘를 염기성으로 볼 수 있을까? 아레니우스의 입장에서 얘는 염기성일까? 암모니아는 OH- 이온이 존재하지 않잖아, 그 어디에도. 그럼 얘는 염기성이 아니라 중성인가? 근데 얘 염기성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통합과학에서도 아레니우스 정의만 가리키는데 얘 염기성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화학 반응식이 이렇게 돼요. 암모니아는 물에 대단히 잘 녹거든요. 그래서 암모니아가 물에 녹으면 이렇게 바뀌어요. 암모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 물이 분해가 돼버려요. 얘가 염기를 만들어낸단 말이야. 염기성을 나타낸다고. 근데 수산화 이온을 얘가 줬냐? 아니지. 그러면 아레니우스 정의의 입장에서 이거는 염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정의를 보자면 얘를 구조식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암모니아죠. 그리고 얘가 물이잖아. 응? 자, 얘랑 얘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반응의 결과 여기에 양성자가 와서 붙는 거야. 비공유 전자쌍에.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얘가 지금 요로 날라와서 붙은 거란 말이야. 전자는 안 챙기고 그냥 양성자 혼자 똑 떨어져서. 그럼 여기에는 뭐가? 비공유 전자로 전자쌍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요렇게 돼서 얘가 마이너스의 역할을 띠게 되는 거야. 여기에 전자가 남았으니까. 그럼 봐봐. 이 반응에서 굳이 따지자면 여기서 이쪽으로 뭐가 H 플러스 이온이 넘어갔네요. 맞지? 정반응이 일어날 때. 그러면 얘는 뭐야? 수소를 양성자를 받아들였죠. 맞지? 그럼 얘는 뭐가 된다? 염기. 얘는 수소이온을 넘겨줬잖아.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된다? 그치? 이 반응에서는 물이 산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확장시킨 범위에서 산과 염기를 따지는 개념을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염기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염기 정의를 조금 더 넓게 잡아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통과를 배울 때. 그리고 요거는 화원에 가면 요거까지 배웁니다. 오케이? 자, 일단 요거 필기. 그치. 그러니까 항상 하나는 산, 하나는 염기가 돼요. 수소를 주는 쪽이 산, 수소를 받는 쪽은 염기. 아레니우스는 그냥 좀 이따가 우리가 요 두 가지 아레니우스 정의는 산이 뭐고 산성이라는 개념이 뭔지를 설명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온식이 어떻게 이온화되는지를 다 적을 거야. 그거 보면 느낌이 올 거야. 그래서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확장 개념부터 배워놓고 산이 뭐다 염기가 뭐다를 하나하나 좀 풀어서 배우자고. 각각의 성질들도 좀 더 알아놓으면 좋으니까. 자, 봅시다. 우리가 산성 염기성 할 때 이 산성이라는 거는 결국 산이라는 물질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성질을 산성이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신맛이 납니다. 물론 대부분 과학실에 있는 각종 실험용 시약들은 통에 대부분 해골이 그려져 있죠. 그 단 거잖아, 단 거. 단 거. 단 거. 사실 이게 그 드립이죠. 괜히 토니 초파가 단 거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함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신맛이라고. 기본적으로 신맛이 나고 금속과 산이 반응하면 수소가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많고요. 지난 시간에 산화환원 할 때 그 이온화 경향이라고 가르쳐 주긴 했잖아요. 구리, 수은, 은, 백금, 금 5개 빼고는 거의 다 산과 반응하면 수소 기체가 생깁니다. 그리고
탄산염. 우리가 화학 물질의 이름을 적을 때 탄산 어쩌고 저쩌고가 들어가거나 탄산수소 어쩌고 저쩌고가 들어가는 물질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네들을 공통적으로 묶어서 석회질이라 그럽니다. 그럼 뭐 있을까? 일단 돌 중에는 석회석, 대리석, 방해석이 있고요. 조개껍질, 굴껍질 있고 분필도 있어요. 계란껍질도 있고. 얘네들이 석회질이잖아. 얘네들에다가 산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된다? 뽀글뽀글 거품이 올라옵니다. 설거지라던가 집에 주방용품들 그 기름때 많이 낀 거 녹 제거할 때 부모님들 특히 어머니들 설거지할 때 보면 뭐 해요? 베이킹 파우더랑 무슨 산이냐? 구연산 섞어서 이렇게 물에 이렇게 풀어놓으면 뽀글뽀글 거품 올라오잖아. 이겁니다. 어쨌거나 구연산이잖아. 그죠? 지시약은 뒤에 가서 색깔을 묶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얘네들은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동류결합 분자입니다. 그런데 물에 녹으면 이온이 돼요. 그래서 옛날에 이걸로 수능 문제가 나온 적도 있는데 수능 문제에서 함정 파서 나온 적이 있는 단원인데 액체 상태일 때는 전기 전도도가 없어요. 전기가 안 통합니다. 그런데 무슨 상태일 때는 수용액일 때는 전기 전도도가 생겨요. 좀 재밌는 특성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산성 물질들 이름 말하기. 위산. 위산 사실 정확하게는 염산이에요. 그리고 황산, 질산, 여기에 황산은 사실은 묽은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질산, 그리고 탄산, 아세트산, 폼산. 요 정도가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공부를 해서 대학 가기 전까지 마주하게 될 산성물질의 전부 다일 겁니다. 이거 말고 다른 산 배울 거리는 거의 없을 거예요. 굳이 따지자면 불산? 지나가다가 언급될 수 있는 거. 불산이라는 건 플로르와 수소산을 말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얘네들의 화학식은요. 자, 요렇게 되고요. 여기에 좀 익숙한 모습이 보이죠? 자, 이거 이름 맞추는 사람. 다음 주에 맛있는 거 하나 사줄까? 군것질거리 삼각김밥 하나 사줄게. 이거 이름. COOH. 분명히 배운 것 같은데, 그지? 통과 1권에 있었죠. 내가 이거 가르칠 때 7을 떨었었습니다. 왜? 이름이 허구한 날 바뀐다고. 답이 안 나오네. 이 정답 말하면 할로만 3명 보인다. 언제 나온 건지는 기억해요, 혹시? 뭐 배울 때?
뭐 배울 때 나왔었게? 단백질 아미노산 할 때 한번 나왔죠. 얘의 명칭은 카르복시기 혹은 칼복시기, 카복실기. 지금은 카복실기로 돼 있을 거예요. 아미노산 한쪽 그 펩타이드 결합할 때 한쪽 꼬리가 얘입니다. 반대쪽이 아미노기 NH2고요. 얘네들이 이온화가 되면 어떻게 이온화가 되느냐? H 플러스 EH 플러스 H 플러스 EH 플러스 H 플러스 H 플러스 플러스 Cl 마이너스 플러스 SO4 E 마이너스 플러스 NO3 마이너스 플러스 CO3 E 마이너스 플러스 CH3COO 마이너스 얘는 HCOO 마이너스. 요 끝에 얘네들이 떨어진 거예요. 얘네들은. 나머지는 맨 앞에서 떨어진 거고. 자, 여기에 보면 공통이온이 보이죠? 우리가 산이라고 말하는 녀석들의 공통적인 이온은 뭐다? 수소이온이죠. 아까 우리 아레니우스 정의에서도 뭐라 그랬어? 수용액에서 뭐가 나오면 H 플러스 이온, 수소이온이 나오면 산이랬잖아. 얘네들은 공통이온이 H 플러스로 여기에 있는 이 성질들이 사실 뭐의 성질이다? 얘가 가지고 있는 성질들인 거야. 수소이온이 가지는 성질들인 거야. 금속과 수소이온이 만나면 아까 우리 테스트 6번 문제 이거잖아. 아연하고 염산, 수소기체 발생하는 실험. 그 다음 중학교 1학년 때 광물의 성질 같은 거 배울 때 겉보기 성질에 식초와의 반응, 산과의 반응, 거품이 생기냐 안 생기냐, 석회석, 방해석, 대리석을 생긴다고 배우는 게 이거예요. 알게 모르게 우리 중등 과정에 구석구석에 조금씩은 들어 있었던 것들. 얘네들의 각 개별 성질을 조금 알아두면 그냥 나중에 편해요. 이거 개별 성질을 물어보는 시험은 거진 안 치긴 합니다. 첫 번째, 염산. 염산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불산과 함께 유리도 녹여요. 유리를 부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약통에 보관할 때 유리병에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래서 염산 같은 경우는 폴리프로필렌이라고 하는 플라스틱 병에 보관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휘발성이 강해요. 여러분들 중1 때 확산 실험에 염산 나왔다는 거 아냐? 중1 확산 실험 때 염산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는 염산이라고 안 가르쳤지. 염화수소가 녹은 물이라고 배웠어요. 어떤 실험이냐면 한쪽에 염화수소가 녹아있는 물, 염산. 한쪽에 암모니아수를 적신 솜. 무슨 일이 생겨? 기억하는지 보자. 여기에 연기 같은 흰색 고체 분말이 생깁니다. 염화암모늄이라고 하는. 확산 속도 이야기하는 문제였어요. 암모니아가 분자가 가벼워서 확산이 더 빨리 되고 염화수소가 분자가 무거워서 확산이 좀 천천히 된다. 그래서 둘이 만나는데 여기에 NH4Cl이라는 염화암모늄이라는 고체 가루가 생긴다. 근데 그게 연기처럼 묘사됩니다. 중1 교과서에서는. 어쨌거나 그런 게 염산이고요. 두 번째 황산. 내가 왜 황산을 묽은이라고 표시를 해놨냐면요.
진한 황산은 액체로 존재하는데 산이 아니에요. 갑자기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십니까? 라고 표정들이 나오는데, 진한 황산은 황산 농도 97%로 존재하거든요. 액체 상태로. 물이 없어서 이온화가 안 돼요. 그래서 진한 황산은 뭐로 쓰냐면 산성 계열 물질들의 건조제로 씁니다. 물을 흡수하는 능력이 압도적으로 뛰어납니다. 그 탈수 반응이 가능해요. 그래서 과학 관련 유튜브, 특히 실험할 수 있는 장비나 공간이 있는 과학 유튜버들 첫 시작으로 제일 많이 하는 짓거리가 설탕에 황산 붓기입니다. 설탕에다가 황산을 붓잖아? 그 설탕 분자에 있는 수소 작용기와 수산화 작용기를 떼내서 물로 자기가 흡수해 버리고 나면 설탕이 뭐로 바뀐다? 탄소 덩어리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열이 나서 마치 에얼리언 같은 것이 뻘밭에서 솟아오르는 것처럼 흰색 설탕이 검게 숯덩어리로 변하면서 부글부글 기체 생기면서 쫙 솟아오릅니다. 기둥으로. 유튜브 쳐보면 그 실험 영상들 많을 거예요. 과학 관련 유튜버들 시작으로 제일 많이 하는 짓거리 두 개가 설탕에 황산 붓기와 물에다가 나트륨 던지기야. 물에 나트륨 던지면 터지죠. 그 핸드폰 카메라 세워놓고 절로 도망가는 그 짓거리 하는 게 유튜버들이었거든, 초반에. 왜? 터진다 말은 많이 나왔단 말이야. 그걸 실제로 보여준다는 거였지. 자, 그런데 묽은 황산이 되면 물에 녹을 때 열이 좀 많이 발생하긴 하지만 매우 강한 산성을 띠고요. 질산 같은 경우는 수소이온 자체도 있지만 이 질산이온의 산화력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남자애들보다 여자애들이 오히려 잘 알 겁니다. 금 액세서리 있잖아요. 금목걸이나 금반지 이런 거 부모님들 떼끼면 금방에 청소하러 가는 게 원래 금은 산하고 반응을 안 하잖아요. 근데 황산하고 질산하고 섞은 왕수라는 특수용액이 있거든요. 여기에 금을 살짝 넣었다 빼면 금 표면이 녹아버립니다. 그 대신에 완전 새삥금이 돼요. 깨끗해져서 나와요. 단점. 녹았다 그랬죠? 질량의 일부분이 사라져버립니다. 용액에 녹아 들어가 버립니다. 이 양이 줄어요. 요즘에 금값도 졸라 비싼데. 양이 줍니다. 그냥 많이, 자주는 안 하는 게 좋긴 해요. 그리고 질산의 특징. 빛을 받으면 분해돼 버려요. 이산화질소와 물로. 그러면은 특히 자외선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질산 용기는 진한 갈색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햇볕이 안 드는 캐비넷 안쪽 깊숙한 데 보관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얘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강산입니다. 산성의 강도가 무진장 세요. 네, 얘네들은 이제 위험하죠, 물질 자체가. 염산 같은 경우 은근히 여러분들 학교 뒷창고 어딘가에 보관되어 있는 케이스가 꽤나 많습니다. 특히 남학교. 그 학교 관리하시는 분 있잖아요. 학교 시설 관리해 주시는 분이 가끔씩 한 번씩 쓰세요. 언제? 그 소변기에 때 지울 때. 그 남성용 소변기 있죠? 좀 낡은 시설 보면 그 누렇게 때가 끼잖아, 구석구석에. 이것 조금 물에 희석시켜가지고 쫙 뿌리면 싹 녹아버립니다. 깨끗해져요, 그래서. 자, 여기는 그러면 뭐가 된다? 좀 약합니다. 얘네들보다.
왜 강하고 약하고가 되느냐면 얘네들 분자랬잖아. 물에다가 예를 들어 똑같이 분자 100개를 넣는다고 치면 요 강산들은 거의 95개, 98개씩 물에 다 이온으로 다 쪼개져요. 그럼 물 안에 존재하는 수소 이온의 개수가 되게 많겠죠. 근데 얘네들은 한 100개 넣으면 한 10개 되나? 이온화가? 물에 녹기는 하는데 이온으로 안 쪼개지고 그냥 분자 상태로 녹아있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수소 이온의 개수가 부족해서 성질이 약해요. 탄산. 자, 콜라, 사이다, 환타 이런 음료를 무슨 음료라 불러? 네, 그게 탄산이에요. 물에 이산화탄소 녹여 넣으면 그게 산성이 되거든. 그게 탄산이고, 그래서 우리 청량 음료라고 그러죠. 마셨을 때 원래 아무 그런 맛이 가미돼 있지 않은 생짜 탄산수도 마셔보면 살짝의 청량감과 약간 신맛 비슷한 느낌이 나잖아. 물론 아무 맛이 없어서 정말 맛없지만 탄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아세트산. 다른 말로는 빙초산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냥 간단히 말하면 식초입니다. 이 아세트산의 5% 혹은 9% 수용, 2.5%나 5% 수용액을 우리가 식초라고 불러요. 그리고 얘가 빙초산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17도 이하에서는 결정화됩니다. 그게 얼음 크리스탈 알갱이처럼 만들어져요. 가끔씩 재래시장 한쪽 귀퉁이에 이상한 온갖 잡다한 물건들 바닥에 깔아놓고 파는 아저씨들이 가끔씩 무좀약이라고 이상한 목초액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파는 경우 있는데 이거거든. 바르면 안 됩니다. 그 피부 다 뒤집어집니다. 화상 입어요. 산성이 세서. 폼산. 곤충독의 상당수가 얘입니다. 아세트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폼산이 많아요. 전 세계에서 많이 팔린 책을 되게 많이 판 소설가 중에 특히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린 책이 있습니다. 이름도 특이하시죠? 내가 아는 이름과 성이 가장 비슷한 유명 인물 탑2죠.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뒤를 잇는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작품이 뭐죠? 이 양반 이름 우리나라에 나오면 대부분 이 작품부터 나옵니다. 개미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개미들이 어떻게 모여서 군집하고 걔네들끼리 싸우고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어서 소설. 거기 보면 병정개미들이 서로 싸우고 할 때 상대방한테 쏘는 게 아세트산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폼산입니다. 대부분의 곤충독이 산성독이거든요. 폼산이나 아세트산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중화 가면 배우겠지만 벌레한테 물려서 이렇게 뽕긋하게 솟아오르잖아. 비눗물 바르면 좀 빨리 가라앉아요. 왜? 비누는 약염기성일 거거든. 오케이? 지시약 색깔 변화랑 전기 분해는 뒤에 묶어서 할 테니까 일단 요거 정리부터 좀 합시다. 필기. 자, 염기. 염기성이라 그러면 염기라는 물질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성질입니다. 기본적으로 쓴맛이 나요. 그런데 맛이 쓰다는 건 무슨 소리냐? 생명체에게 독으로 작용한다는 소리입니다. 먹지 말라는 소리예요.
네. 이 다음 줄을 적어주면 다시는 저 생각을 안 하게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염기는 단백질을 용해시킵니다. 녹인다는 소리죠. 여러분들 손 씻을 때 비누로 손 씻으면 어떤 느낌 나요? 맨질맨질 미끌미끌해지지. 녹은 겁니다. 이야기하면 다들 안 믿더라고. 실제로 녹은 겁니다. 우리 코로나 때 비누로 손 씻기가 왜 중요했냐면 어차피 코로나는 바이러스잖아요. 걔는 생명체 안에서는 바이러스로 존재하고 생명체 밖에서는 보통 단백질 결정으로 존재한단 말이야. 그리고 공기로 인해서 옮겨지는 경우보다도 비말이 묻어있는 신체 접촉을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그거를 우리가 음식이나 그걸 통해서 섭취하는 과정에서 옮겨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때 기억할 거 아니야. 막 온 교실이나 그런데 막 소독약 뿌리고 맨날 닦아대고 마스크 끼고 다니고 했잖아. 근데 비누로 손 씻는 행위 하나만으로도 어떻게 된다? 상당수 바이러스나 세균의 감염을 뭐 할 수 있다? 줄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 피부는 모든 세포들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죽은 세포들의 껍질이 보통 5겹 이상 몇 겹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각질이라 그래. 그리고 그 죽어있는 세포들이 일종의 안에 있는 진짜 살아있는 세포를 보호해주는 보호벽의 역할을 합니다. 그 사이사이에 땀에 같이 나오는 여러 가지 효소 성분들이 면역 기능을 같이 해주고요. 그래서 비누로 여러분들이 손을 씻고 샤워를 할 때 몸에 비누칠을 하면 그 제일 겉면에 한두 겹 정도 녹아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 너무 때를 빡빡 밀면 그거 다 벗기겠다는 소리인데 몸에 좋다 안 좋다? 그렇죠. 안 좋은 거죠. 적당히만 그냥 자주자주 씻어주고 적당히만 벗겨내주면 되는 거야. 그 외에 얘는 뭐 별다른 우리 아까 산이 가졌던 그런 특성들이 좀 적어요. 산과 염기 말이 나왔으니까 지시약에 대해서 배울게요. 그 이야기는 해야지. 얘는 기본적으로 이온결합 물질이고요. 이온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액체 상태거나 수용액 모두 전기 전도성이 존재를 합니다. 염기성 주요 물질은 우리가 수산화나트륨, 칼륨, 칼슘, 그리고 암모니아수가 있고 잘 없습니다. 그렇게 일단 수산화나트륨과 수산화칼륨은 우리가 비누 만드는 재료예요. 좀 이따 설명할 건데 그 비누들 요즘은 다시 이게 유행이 좀 지나가서 좀 많이 줄었는데 비누 만들기 할 때 쓰는 비누 베이스에 보면 투명 베이스가 있고 불투명 베이스가 있어요. 한때 그 투명한 비누가 되게 유행했던 적 있잖아. 속이 투명하게 비쳐 보이는 비누. 그게 칼륨 베이스 비누고요. 우리가 지금 대부분 쓰고 있는 불투명한 비누가 나트륨 베이스입니다. 성질은 거의 비슷해요. 화학식으로 써보면 NaOH, KOH, Ca의 OH2
NH2 그리고 암모니아 수니까 NH4OH가 되겠죠. 즉 여기서 말하는 염기의 공통성질, 염기의 공통이온이 바로 수산화이온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염기성이라는 이 전체는 뭐의 성질이다? 수산화이온의 성질이다. 우리가 여기서 똑같이 위에가 강, 밑에가 약염기가 됩니다. 그 사극이나 이런 거 보면 가끔씩 양잿물이라는 거, 특히 아녀자들이 뭐 자기 뭐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일 당했다고 자결할 때 양잿물 퍼마시고 피토하면서 쓰러져 죽는 그런 장면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 양잿물의 정체가 수산화 나트륨 용액입니다. 왜 피를 토했을까요? 네. 목에서부터 식도가 녹아내려서 이제 출혈로 이제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염기성 용액에서 농도 제일 높은 거를 주위에서 구하려고 하면 뚜러뻥이 있습니다. 뚜러뻥. 욕실 배관 막혔을 때 거기에 이렇게 부어놓고 조금 있다가 물 부으면 쑥 녹아 내려간다는 그게 바로 강염기입니다. 왜? 욕실 배관, 하수관이 막히는 이유는 주로 뭐죠? 네. 이거 어떤 성분이다? 네. 수산화칼슘 같은 경우는 사실 물에 잘 녹지는 않는데 왜 강염기냐? 녹는 양은 적은데 녹으면 이온화는 100% 되거든요. 그래서 강염기로 분류가 됩니다. 암모니아 같은 경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아레니우스 염기라고 부를 수는 없는데 브랜스테드 오리에서 염기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같이 다뤄지는 거고요. 지시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산염기를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약물이 지시약입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대부분 어떤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이 수소이온과 결합했을 때와 수소이온과 분리되어 있을 때 물질의 색깔이 바뀌는 것들이 대부분 지시약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지시약이라면 뭐가 있죠? 리트머스 종이들. 빨간 거, 파란 거. BTB. 페놀프탈레인. 메틸오렌지.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 배운 거. 자줏빛 양배추 우려낸 물. 장미꽃 시험지. 장미꽃잎 물에 끓여가지고 진하게 뽑아낸 물. 그리고 은근히 여러분 생태계에도 지시약이 있습니다. 수국. 길거리 당기다 보면 수국 되게 예쁘게 폈는데 보면은 어떤 수국은 색깔이 뭐 약간 파랗고 보랏빛이고 어떤 건 약간 핑크빛이고 어떤 건 약간 노랗고 색깔이 다양하잖아. 그 토양의 산성도입니다. 안토시안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화학물질 중에. 그리고 참고로 이 안토시아닌은 몸에 되게 좋습니다. 오늘 어쩌다 보니 계속 몸에 좋은 어쩌고저쩌고가 많이 나오는데 안토시안 혹은 안토시아닌이라는 물질은 항산화 물질이라 가지고요. 노화 방지, 그 다음에 눈 건강,
노화 방지, 눈 건강 등등등 매우 이제 다양하게 좋습니다. 근데 얘가요, 우리 식물의 빨간색이나 남색, 자주색, 요 진한 색깔 나는 것들이죠. 특히 각종 베리류, 블루베리, 아사이베리 이런 베리류의 그 색소들이 전부 다 이 안토시아닌이거든요. 얘가 산성도에 따라 색깔이 바뀌어요. 근데 수국의 꽃잎에도 이 안토시아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지시학들 색깔을 한 방에 외우는 법을 좀 배워둡시다. 무지개 색깔 적고 있는 것 같죠? 응? 자, 제일 앞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의 색깔 변화입니다. 산성에서 색깔 없고요. 중성에서 색깔 안 나오고요. 염기성에서 빨간색을 띄어요. 이거 아마 여러분들 1학년 때 암모니아의 확산 실험할 때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이렇게 손들한테 이렇게 사방으로 배치시켜 놓고 가운데 암모니아수 떨어뜨리면 빨간 색깔이 가운데서부터 퍼져 나가는 거 배웠잖아. 이겁니다. 암모니아가 염기니까. 그 다음에 메틸 오렌지라는 용액인데요. 메틸 오렌지 같은 경우 산성에서 빨간색이 핵심입니다. 주황색 잘 안 나오고 거의 다 노란색으로 나와요. 요거는 지시약이 우리가 생각할 때 지시약 산성, 중성, 염기성에서 무슨 색이다 하면 딱 그 농도에서 조금만 쏠리면 색깔이 확 바뀔 것 같잖아. 근데 실제로 페놀프탈레인이나 메틸오렌지는 꽤나 염기성이 되거나 꽤나 산성이 되어야 색깔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pH 기준으로 7이 딱 중성이란 말이야. 그러면 6점 몇, 6.1, 2, 요 정도에서 색깔 안 바뀌어요. 메틸오렌지도. 한 5 밑으로 떨어져야 색깔이 빨갛게 간다고. 페놀프탈레인도 7점 몇에서 색깔 안 나면 한 8에서 9 넘어가야 색깔이 바뀐다. 꽤나 둔감합니다. 이 둘은 색깔 변화가. 그래서 어느 정도 산성이거나 어느 정도 염기성 돼야지만 빨간색으로 색깔이 확 바뀐다는 거. 그에 비해 우리가 BTB 용액을 많이 쓰는 이유가 이겁니다. 녹색을 기준으로 딱딱 색깔이 완벽하게 칼각으로 잘 바뀌어져요. 그래서 브로모티몰 블루가 이제 노초파가 나오고, 여러분들 특히 2학년들은 2학년 1학기에 식물에 그거 있었잖아. 광합성과 호흡. 거기에 BTB 용액을 떨어뜨린 시험관에 물풀을 넣고 광합성하면 파랗게 가고, 싹튼 콩을 넣거나 물고기 넣어서 호흡시키면 노랗게 갔죠. 그게 탄산입니다. 호흡하면 물에 이산화탄소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을 거 아니야. 그럼 뭐가 된다고? 산성이 계속 노랗게 되는 거야. 그리고 원래 BTB 용액은 풀 네이밍이 브로모티몰 블루입니다. 그래서 끓여버리면 어떻게 된다? 물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다 빠져나오니까 파랗게 되는 거예요. 광합성 하니까 이산화탄소가 줄어드니까 초록색이 아니라 파란색으로 가는 이유가 원래 파란색이다. 오케이? 이거 말고 이제 굳이 따지자면 이제 요거죠. 리트머스. 여기가 산, 여기가 염기. 리트머스 종이. 파란색 용액의 산성은 빨간색이 되고 빨간 종이의 염기성은 파란색으로 바뀌는 거. 자, 요거와 관련해서 전기분해에 대해서 좀 배울게요.
이온은 전기를 통하게 해주고 전하를 흐르게 해줄 수 있는 물질인과 동시에 각각 플러스나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 전해질로서 KNO3 질산칼륨 전해질 용액을 쓰고 있는 그 거름종이에 질산칼륨 수용액을 적셔놓고, 거름종이가 아니구나. 예를 들어 여기서 얘가 빨간 리트머스 종이라 쳐요. 해놓고 여기 가운데에다가 뭐를?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적셔 놓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이온이 누구누구 존재한다? K 플러스 이온 있겠죠? NO3 마이너스 이온 있겠지? Na 플러스 있고 OH 마이너스 이온이 있을 거 아니야. 얘를 요쪽은 플러스 극, 요쪽은 마이너스 극 전극에다 꽂으면 어떻게 된다? 양이온은 어느 쪽으로 달린다? 마이너스 쪽으로 가겠지. 음이온은 플러스 쪽으로 갈 거 아니야. 파란 색깔이 어느 쪽으로 번져나간다? OH 이온이 염기성이잖아. 그래서 파란 색깔이 플러스 극 쪽으로 쫙 번져나가는 게 보여요. 그럼 반대로 파란색 리트머스 종이에 똑같이 전해질로 KNO3 용액을 적셔놓고 이번에는 묽은 염산을 적신 실을 가운데 깔고 똑같이 어떻게?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과 연결해주면. 자, 원래 파란색 리트머스 종이에 K 플러스, NO3 마이너스, H 플러스, Cl 마이너스가 있고 플러스 이온들과 마이너스 이온들이 각각 분리가 될 거 아니야. 양쪽으로. 이번에는 빨간색이 어디로 번진다? 그쵸. 얘가 산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번져나가는 것까지 해서 색깔 변화나 이런 것들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요거 필기하고 잠깐 쉴게요. 요거 마저 필기하고 6시 50분까지 쉴게요. 자, 중화 반응입니다. 중화 반응이라는 것은 산이랑 염기를 반응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물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염이라는 물질이 생성이 돼요. 여기서 조금 우리가 이제 단어상에 조금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조심해야 되는 게 염기라는 뜻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염은. 이온결합 화합물을 말해요. 염이란. 원래 이제 좁은 의미에서 염은 뭐냐면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이 결합하는 걸 우리가 염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실제로 화학식을 한번 써볼까요? 기본반. 우리가 잘 알만한 걸로. HCl에 NaOH가 반응하면 뭐가 생기고? 요렇게 되는 거지. 이제
가끔씩 말하는 그 화학 반응, 이게 물질과 혼합물과 화합물 차이 이야기할 때 종종 하는 농담 중에 하나인데요. 염산하고 수산화나트륨을 완벽하게 똑같이 1대1로 정확하게 섞은 물을 마시면 짜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양을 못 맞추면 죽는 거야. 염산 마신 건데요. 아니면 수산화나트륨을 마신 건데요. 정확하게만 맞추면 짜고 끝. 삑살이 나면 다이. 자, 실제로는 어떻게 반응을 한 거냐면 우리가 실제 일어나는 반응을 알짜 반응식이라고 하잖아요. 그 알짜 반응식은 사실 뭐다?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반응해서 H2O가 만들어진 거고요. 우리가 구경꾼 이온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다? 여기에 Cl 마이너스랑 Na 플러스인 거야. 선생님, 얘네들도 NaCl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여기 NaCl이 수용액이잖아. 수용액이라는 말은 뭐예요? 사실은 얘 그냥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 상태로 그냥 있는 거라고. 결합을 한 게 아니라. 요렇게 반응이 되고요. 여기에 굳이 하나 더 이야기를 첨가하자면 이 반응은 열 에너지가 방출되는 반응입니다. 중화열이라 그래서 열이 발생해요. 따뜻하게. 즉, 이 반응에서 뭐가 생길 거다? 열이 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반응 B는 뭐다?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몇 대 몇으로 반응한다? 1대1로 반응하죠. 그래서 반응 B가 1대1이다. 정확하게 중화점을 맞추게 되면 그럼 결국 어떻게 된다? 중성이 딱 되겠죠. 수소이온이 남으면 산성이 되는 거고 수산화이온이 남으면 염기성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양을 반응시켜서 반응하는 게 중화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물어보자. 로그 안다 손. 로그 함수. 미수 10짜리. 상용 로그. 안다? 성질? 2명? 그냥 되게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할게요. 원래 로그라는 그 함수가 있거든요. 일종의 함수죠. 그리고 요 밑에 미수라는 어떤 숫자가 적힙니다. 만약에 미수가 A라고 치자. 그리고 요 뒤에 적히는 본 숫자 값이 예를 들어 A의 B승이다. 이러면 얘는 뭐가 된다? 그냥 B가 돼요. 원래는 B 곱하기 로그 A의 A가 되는데 요 부분이 얼마가 된다? 그냥 1이거든. 그런데 우리가 상용 로그라고 하면 로그에 여기에 숫자를 안 적는데 원래는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다? 숫자 10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요 뒤에 만약에 10의 제곱이면 얼마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2죠, 2. 로그 2가 아니라 로그 10의 제곱이잖아. 그게 원래 아니면 이제 뭐 로그에 20이 돼버리면
로그 200 이러면은 로그 2 곱하기 로그 10의 제곱이라서 2 곱하기 로그 2가 돼서 뭐 2점 어쩌고 저쩌고 뭐 나오는데 보통 이러면 요 값이 얼마인지는 주게 돼 있단 말이야. 수학에서.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거를 할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왜 이야기했냐? 우리가 산성도를 이야기할 때 쓰는 pH라는 값 있잖아요. 들어본 적은 있을 거 아니야. pH가 로그 함수거든요. pH의 정체가 로그 함수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 이야기를 잠깐 해봤어. 자, 잠깐 심화적인 내용 짧게만 할게요. 요거부터 이야기를 짧게 할게요. 물의 이온화. 자, 물, 증류수, 이온이 있을까 없을까? 원래 통과까지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데 보통 요쯤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설명을 해주더라고. 있습니다. 실제로 물은요. 요만큼 이온으로 이온화가 됩니다. 뭐야? 사실 얘가 뭐냐면 얘예요. 물 분자에 수소 이온이 더 붙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얘가 수소 이온의 정체입니다, 사실은. 양성자 혼자 돌아다니지는 않아. 그런데 고등학교 화학 선행에 가면 몰이라는 거를 첫 시간에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몰을 이용한 농도의 개념을 배우거든요. 그 몰 농도적 개념에서 이 20도씨 물에 수소이온 농도 곱하기 요 대가로 치는 건 농도라는 뜻이야, 그냥. 얘랑 농도를 구하면 그 값이 얼마가 되느냐?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각자 얼마씩? 10의 마이너스 7승씩의 뭐를 가진다? 이온 농도 값을 가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 적은 양이지만 물 분자가 물 분자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수소이온, 수산이온으로 조금씩은 분리돼 있고,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여기에 산을 더 넣잖아. 예를 들어 염산을 녹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얘 값이 커지겠죠, 농도가. 수소이온이 더 늘어나니까 농도가 늘어날 거 아니야. 그러면 저절로 요쪽 값은 어떻게 된다? 저절로 줄어요. 줄어서 뭐가 유지된다? 요 값이 유지가 돼. 10의 마이너스 14승이 곱했을 때. 그런데 어떻다? pH의 정의가 마이너스 로그 함수의 수소이온 농도 값이에요. 즉 수소이온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승이면 pH 얼마다? 7인 거야. 일부러 이렇게 적었어요. 봐봐. 그러면 수소이온의 양이 늘었어. 10의 마이너스 4승이면 농도가 몇 배 증가한 거야? 1000배 늘어났죠. 이때 pH 얼마다?
자, 10에 12승이면 10에 마이너스 12승이면 엄청 양이 줄어들었지. 이때는 뭐다? pH가 12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요 경우 얘를 A, 얘를 B라고 하면 참고로 A일 때는 수소이온의 농도는 10에 마이너스 10승이 되고요. B의 경우 OH 마이너스 농도는 10에 마이너스 2승이 되는 거야. 그럼 뭐다? pH가 12, 7보다 크잖아. pH 값이. 그럼 뭐가 된다? 염기성이 되는 거야. pH가 4, 7보다 숫자가 작죠? 그럼 얘는 무슨 성이다? 산성이 되는 거지. 아까 우리 지시약 배웠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pH 7을 기준으로 1에서 14까지 보통 이야기한단 말이야. 페놀프탈레이드는 여기서 색깔이 변한다고. 어느 정도 염기성으로 넘어와야 빨간색으로 변하. 메틸오렌지는 7보다 숫자가 작은 염기성일 때 빨간색이 되고 나머지에서 무슨 색이 된다? 노란색으로 유지가 돼요. BTB는 여긴 노란색, 여긴 파란색. 딱 요 가운데 딱 pH 7에서만 녹색 범위를 잡아준다고. 그래서 이걸 왜 보여줬냐? 우리가 지시약 가지고 중화점을 찾는 건 사실 가능하다, 불가능에 가깝다? 불가능에 더 가깝다는 거 보여주고 싶어서.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중화점을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첫 번째가 열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수용액이 되면 산이든 염기든 뭐가 생겼죠? 전기전도성이 생겼지. 그 전기전도성을 가지고 찾습니다. 그거 설명할 테니까 요거 빨리 필기. 이제 문제에서 중화반응이 다뤄지게 되면 나오는 패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 일정량의 산 혹은 염기에 산이나 염기 중에 하나의 양을 일정하게 맞춰놓고 적은 양의 염기 혹은 산을 조금씩 계속 집어넣으면서 반응을 확인하는 실험 방법이 하나 있고, 하나는 산과 염기 두 개의 양을 같이 변화시키면서 중화점을 찾는 실험이 있는데, 요 첫 번째 패턴이 보통 이제 되게 많이 다뤄지게 됩니다. 자, 요거 봐봐. 같은 농도로 맞춰놓은 염산 6ml에 묽은 염산 6ml에 같은 농도인
수산화나트륨을 2ml씩 넣어준다고 하면 여기서 같은 농도라는 말은 그 들어있는 부피당 입자 개수가 똑같다라는 소리예요. 같은 부피에 요게 그 화원에 가면 몰 농도라고, 아까 우리 pH 배울 때 쓴 농도 개념이 요 개념이거든. 일정량의 부피에 이온들이 몇 개나 들어있느냐. 왜? 질량은 다를 수 있잖아. 원소가 다르니까. 근데 이온 개수가 어떻게 들어있느냐를 뜻하는 건데, 그럼 봐봐. HCl이 6, HCl이 원래 6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NaOH를 0에서 출발할 거 아니야, 맨 처음에는. 그 다음에 2, 4, 6, 8 요렇게 점점 늘어가겠죠. NaOH가 2mm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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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주는 거니까. 근데 HCl은 더 넣었어, 안 넣었어? 안 넣었죠. 그럼 6, 6, 6, 6 있는 상태의 실험이 되겠지. 그럼 우리 생각해 보자고. H 플러스 이온과 Cl 마이너스 이온, Na 플러스 이온과 OH 마이너스 이온이 몇 단위씩 들어있게 되냐고. 기본적으로 HCl은 6단위가 들어있을 거 아니야. 맞죠? NaOH는 0, 2, 4, 6, 8. 0, 2, 4, 6, 8이 되는데 문제가 있죠. 여기서 누구랑 누구랑 반응한다고? 수소랑 수산화이온이 반응하겠지. 몇 대 몇으로 비율은? 1대1로 반응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얘가 0이 되죠. 얘가 대신에 얘가 0이 되면 얘는 2. 얘가 0이 되면 얘는 0이 될 거 아니야. 맞죠? 근데 얘가 0이 됐을 때 얘가 얼마가 된다? 2가 되겠지. 그죠? 요렇게 해서 보면 위에다 그릴걸. 옮겨 그리냐 귀찮으니까 그냥 눈으로 바로 봅시다. 자, 여기 이온 몇 개 있어요? 첫 번째 시험관에. 이온 총개수 12단위 있지. 여기는 46이니까 12단위죠. 264니까 12단위. 066 12단위. 여기는 682 16단위 들어가지. 맞지? 이렇게 되면 봐봐. 이온 개수는 합쳐서 12, 12, 12, 12, 16단위가 돼요. 발열량은 0, 2, 4, 6, 6단위죠. 중화반응이 일어난 만큼 열이 날 거니까. 요 데이터가 어떻게 쓰이냐면 봐봐. 일단 얘네들의 이온수 변화를 볼게요. 그냥 그래프 작게 그릴게요. 여기가 중화점이라 치고, 자, Cl-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그 다음에 뭐로 할까? 하늘색 말고 요걸로 가자.
Na 플러스 계속 일정하게 늘죠. 맞지? 자, 여기서 H 플러스 이온 쭉 줄죠? 하늘색. 그리고 여기서 OH 마이너스 이온이 늘어나자. 얘네들이 구경꾼인 거 티나죠? 반응에 참여 안 하는 거. 여기가 중화점인 건 알겠지? 요렇게 돼버리면 총 이온수는 일정하게 가다가 여기서 증가하지. 중화점에서. 맞죠? 그런데 어떻다? 전기전도도는 중화점에서 제일 낮아집니다. 왜? 여기서 이쪽으로 올 때 총 물이 증가해요. 농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난다는 거지. 봐봐. 여기는 6mm였잖아. 여기는 8mm, 여기는 10mm, 여기는 12mm라고 물의 합이. 용액의 합이, 부피가. 근데 이온 개수가 그대로잖아. 그러면 농도는 증가해, 감소해? 그치. 농도가 감소하니까 전기전도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온수가 확 늘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전기전도도가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거지. 그리고 하나 더. 발열량과 혼합 용액의 온도입니다. 실제 중화 반응이 일어난 양은 어때요? 반응이 일어난 양. 발열량은 이렇잖아. 0, 2, 4, 6, 6이잖아요. 대신에 어떻다? 용액의 온도는 요 뒷부분에서 떨어져요. 왜? 더 이상 발열이 일어나지는 않잖아. 플러스 계속 용액의 양은 늘죠. 쉽게 말해서 열은 더 안 나는데 계속 미지근하거나 차가운 실온에 용액을 더 부어주는 효과잖아. 그러니까 온도가 어떻게 된다? 떨어질 수밖에 없지. 쉽게 말하면 찬물 섞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중화점을 어디로 찾는다? 전기 전도도가 가장 낮을 때. 그리고 언제? 혼합 용액의 온도가 가장 높은 시점이 뭐가 된다? 중화점이라고 볼 수가 있다. 지시약 가지고 쉽게 볼 수 있다, 없다? 지시약 가지고 하면 정확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다. 그리고 요때 전기전도도 0인 거 아닙니다. 이온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기전도도 존재해요. 사실 저기서 전기전도도가 0이 되는 반응이 있긴 해. 염이 앙금이 되는 반응이 없진 않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수산화칼슘하고 황산하고 섞으면 염조차도 앙금이 되겠지. 그러면 중화점에서 전기전도도가 어떻게? 거의 0 가까이 꼬라 박힌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수능에서 다루지 말라고 교육청이 시킵니다. 그래서 중등이나 고등 범위에서 거기까지는 다뤄지진 않아요. 옛날에는 요거 중등에 있었다.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요 패턴 말고 혼합 패턴이 하나 더 있긴 해요. 근데 그거 너무 뻔해서 어떻게?
2, 4, 6, 8, 10, 18, 6, 4, 2로 반응시키는 경우. 이렇게 되면 농도가 같다고 볼 때 여기가 중화점일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얘는 그래프가 둘 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평행한 그래프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중화점에서 이온수도 제일 작고 중화점에서 뭐도 제일 많고 이온수도 제일 작고 발열량도 제일 많고 그래서 딱 포인트가 짚힌다. 이렇게 딱 끝나버리겠죠. 중화점에서 칼각으로 딱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이 실험보다는 요 패턴 실험이 요런 그래프 모양이 좀 더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더 많이 다뤄집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럼 실제 만약에 이게 시험을 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뭐 가지고 장난칠까? 이거를 100점 예방용으로 문제 낸다면. 요거를 건드리겠죠. 용액의 농도가 같다고 보장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럼 우리는 그 용액의 농도가 몇 대 몇인지를 어디서 추정해 봐야 된다? 중화점으로 거꾸로 찾는 거야. 예를 들어 염산 20이랑 수산화나트륨 40을 섞었을 때가 온도가 제일 높았다고 쳐. 그러면 염산의 농도는 수산화나트륨의 농도의 더블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왜? 부피가 반인데 중화점 됐잖아. 부피가 반인데 중화점이 되려면 농도가 몇 배가 돼야 된다? 2배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원래는 농도 곱하기 부피 값이 두 용액이 같아지는 지점이 중화점이 된다로 풀게 돼 있어요. 고등화학에서는. 알겠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필기해 주시고 아까 앞에서 문제 안 풀고 지나갔잖아? 그거랑 문제를 풀어 주시고요. 자, 일단 요거 필기부터 하고 그 다음에 넘겨봐봐. 요거 필기하면서 요건 설명만 들으면 됩니다. 중화 반응의 이용. 요거는 따로 필기 안 해주고 이야기를 좀 해줄게요. 결국 우리가 중화 반응을 시키는 이유는 뭐다? 한쪽으로 성질이 극으로 쏠려버리면 별로 안 좋을 거라는 거죠. 생물이고 뭐고. 그래서 중화 반응의 이용 첫 번째. 우리 치아. 일반적으로 충치가 걸리는 이유는 우리 이빨 사이에 낀 음식 찌꺼기들을 충치균이 먹고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산성물질이 분비가 되고 이 산성물질이 여러분들의 치아의 에나멜질을 녹이기 때문에 이빨이 부서지는 게 충치입니다. 그러면 이 작용을 억제하기 위해선 치약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으면 충치를 좀 죽여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약한 염기성이 있으면. 염기성 자체가 단백질 파괴도 해주니까. 이빨 부식을 막아주겠지. 두 번째, 생선 요리에 산 성분을 넣는 거. 우리가 비린내, 생선 잘 못 먹는 사람들은 비린내 때문에 못 먹잖아요. 생선이나 해산물 못 먹는 이유. 그 비린내의 주 원인이 트리메틸아민이라고 하는 염기성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먹으면 탈나는 거야. 상한 거 먹으면. 동물이 죽어서 그러니까 생선들이나 모든 동물들, 뭐 육상동물이든 물에 사는 애들이든 죽고 나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숙성과 부패가 일어납니다. 둘 다 일어나요, 사실은. 단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생선 중에 등 푸른 애들 있죠. 등이 좀 파르스름한 애들. 뭐가 있어? 고등어, 삼치, 꽁치, 이런 거. 이런 애들이 유독 부패가 빨라. 그러니까 단백질이 맛성분인 아미노산이나 이노신산 등으로 분해돼 가면
고기의 감칠맛이 증가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숙성이 되는 과정 속도에 비해 등푸른 생선들은 썩는 속도도 장난 아니게 빠르다는 거야. 근데 이 썩을 때 만들어지는 물질이 염기성 물질입니다. 부패가 일어날 때 만들어지는 물질이. 그러면은 생선을 미리 어떻게 해놓으면 소금에 절이는 건 수분을 빼서 반응을 천천히 일으키기 위해서 소금에 절이는 거고 세균이 살지 못하게 초에 절이는 거예요. 우리 일식 보면 초절임 있잖아. 전어나 전갱이 이런 거 식초절임 하잖아요. 고등어도. 그리고 여러분들 김밥에 뭐 넣어요? 김밥에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거 한 가지. 단무지죠. 왜? 단무지가 맛있어서 넣는 게 아니에요. 단무지는 식초에 절인 무잖아. 그거를 하나 김밥에 박아 놓는 것으로 김밥의 유통기한이 늘어버려요. 부패 속도가 늦어지니까. 이거 안 했다가 난리 났던 브랜드가 하나 있잖아요. 마약김밥이라고. 식중독 때문에 한번 난리 났었죠. 한 3년 전인가. 맨 처음에 브랜드 런칭했을 때 그 대부분 그 김밥 땡땡류의 가게들이 단가 떨어뜨린다고 단무지만 졸라 큰 거 하나 집어넣고 다른 야채나 이런 것들 줄여가지고 너무 퀄리티 떨어진다고 욕먹을 때 그 마약김밥 오픈한 그 개그맨 와이프, 그 같이 개그맨이었던 부부가 그거 브랜드 만든 거거든. 뭐를 많이 때려박았냐면 계란 지단을 때려박았어. 단무지 대신에. 맛없을 리가 없죠. 계란을 그만큼 때려박는데 단무지 자리에. 졸라 맛있지. 양념 딱 해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다? 계란은 빨리 상하죠. 그거를 집에서 남편이나 애들한테 해주는 것처럼 김밥 말 때 하나하나 계란 지단 바로바로 구워서 말면 상할 리도 없고 맛있죠, 당연히. 근데 문제는 이거를 김밥집에서 하면 주문 들어왔을 때 한 장 한 장 굽고 있을 시간이 있다 없다? 그럼 어떻게 할까? 아까 계란 어떻게 된다고? 근데 단무지도 뺐네? 식중독 때문에 탈이 안 날 수가 없었죠. 내가 단무지 뺀 거 보고 내가 기겁을 했다. 쟤네들이 미쳤나? 일본 애들은 단무지 안 넣는데 왜 안 상해요? 원래 초밥은 도시락용입니다. 가게에서 먹는 용이 아니에요. 그 일본 만화나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대나무 이파리에 이렇게 둘둘둘 말아가지고 들고 다니다가 하나씩 까먹잖아. 그런 용이에요. 냉장고도 없던 그 당시에. 그래서 밥에다가 뭐를 붓냐? 네. 왜? 그렇지. 위에 생선도 식초에 절이고 밥도 식초에 비벼가지고 싼 거야. 그럼 하루 이틀 가죠, 당연히. 그래서 선생님이 절대 안 가는 횟집이 있습니다. 부산의 회 시스템은 서울 사람들이 정말 놀라워하죠. 서울 사람들이 말하는 회라는 거는 예쁜 접시에 무채나 천사채가 있고 그 위에 생선살이 예쁘게 배치되어 있잖아. 부산 사람들은 그딴 거 회로 취급 안 하죠. 모름지기 회란 회를 한 젓가락 집어 들어도 밑에 회가 깔려 있어야 되지. 딴 거 깔려 있으면 안 되잖아. 스티로폼 통에 들어있더라도 수북하게 쌓여 있어야 되잖아. 막 꽉꽉 눌러서. 그렇고 또 하나가 뭐예요? 대부분 횟집에 있는 생선을 바로 먹기도 하지만 횟집에 올라가기 전에 뭐 해요? 아빠들이. 밑에 있는 어시장에서 물고기를 골라서 사들고 올라가죠. 횟집에서는 칼질만 해주잖아. 칼질해주고 차려만 주잖아. 이거 이제 소위 초장이라는 시스템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생선에는 비린내가 나면 돼요? 안 돼요? 나면 안 되는 게 정상이죠. 왜? 방금 돌아가셨잖아. 방금 밑에서 목 땄잖아. 대가리 치고. 그리고 우리 부산 사람들이 즐기는 한국 사람들이 즐기는 회의 그 식감, 쫄깃한 식감은 사실 의학 용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후경직이에요. 방금 막 돌아가셔서 근육이 뻣뻣하게 굳어있는 그거 우린 쫄깃하다고 먹고 있는 거야. 근데 회에서 비린내가 날까봐 횟집에서 서빙 해주러 오신 아주머니가 내 회 위에다가 레몬즙을 짜고 있다. 방금 돌아가신 분이 아닐 수 있다는 소리죠? 그 물고기가? 방금 난 밑에서 목 따서 들고 왔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지? 횟집에서 내가 부탁하거나 말하지도 않았는데 내 생선회 위에 레몬즙을 뿌리고 있다? 방금 돌아가신 분이 아닐 확률이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는 거죠. 별로 가고 싶은 횟집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횟집 사장님 솜씨 좋으신 분들은 괜히 그런 퍼포먼스 하잖아. 도미 살을 떴는데 도미 꼬리 지느라면 아직 파르르 떨리고 있고 막 도미 눈깔이 껌뻑껌뻑하고 있는 채로 회 떠주는 거. 그렇게 해주는 집 많아요. 꽤나 은근히 부산에. 그냥 팔딱팔딱 못되게 신경만 딱 죽여놓고 그대로 회 떠가지고 진짜 살아있는 살이라는 걸 강조해준다고 막 그런 퍼포먼스까지 하잖아. 근데 거기에 식초를 뿌려요? 큰일 날 소리지.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있냐? 제산제 나오네요. 우리 부모님들 저녁에 한잔 하시고 들어와서 다음날 아침에 속쓰리 하시면서 이상한 약 같은 거 쭉 짜드시잖아. 왜 속쓰리게 되냐면 잘 생각해봐요. 2학년 이상 우리 다 진도를 배웠으니까. 자, 위에서 나오는 소화액인 펩신은 뭐를 소화시키죠? 단백질. 위는 뭐로 이루어져 있죠? 근육. 근육은 뭐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왜 위는 안 녹아? 네. 게다가 위에는 염산도 나오잖아. 위는 위 내벽 안쪽에 보호액으로 된 막이 하나 생깁니다. 그리고 그 보호액에 의한 막이 위산이라던가 소화액의 위를 공격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벽의 역할을 가져요. 근데 이거를 하잖아? 알코올의 그 막 성분이 좀 녹아내립니다. 그럼 보호막이 어떻게 된다? 얇아져요. 그렇게 얇아진 상태에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제 밥 먹을 시간 됐으니까 위액 분비 시작하면 염산이 나오죠. 그럼 이제 배가 아픈 거야. 위가 쓰리고 속이 쓰리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재빠르게 뭘 먹어야 돼? 네. 약염기성의 약을 쭉 짜 먹어주면 나오는 염산을 뭐 해준다? 중화시켜주니까 위 내벽이 쓰리는 게 좀 어떻게 된다? 가라앉죠. 개모 그런 약들 있잖아. 보면 그 허연색 소방관 비슷한 애들이 식도에서 막 뛰어내려서 위벽에 막 허연 거 막 쏘는 거. 보호벽도 보충해주고 산성도 좀 죽여주고 그런 약들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수국도 이야기했고 곤충독 대부분 산성이니까 비눗물 발라주는 거. 그 다음에 김치 신맛 너무 신 거 싫어하는 사람은 거기에 식용 베이킹 파우더 살짝 뿌려주면 신맛이 줍니다. 근데 그 맛으로 먹는 게 묵은지인데 그거 없애갖고 어쩌려고. 그 다음에 수영장, 토양, 종이, 공장 매연, 특히 우리가 땅에 뿌리는 각종 비료들 있잖아요. 화학 비료들이 대부분 다 산성이에요. 이게 토양이 산성화된단 말이야. 그리고 각종 매연들 때문에 하늘에서 산성비가 내리면 토양이 산성화되고 그럼 식물이 잘 못 자라거든요.
그래서 봄에 논이나 밭을 통으로 갈아엎을 때 거기에 이제 비료로 석회가루나 이런 것들 많이 뿌렸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저기 남해안 쪽에 제일 골치 아팠던 굴껍데기, 우리는 굴 양식하잖아. 그 굴껍질을 이용한 그 천연 비료를 만들어 가지고 봄에 밭 갈 때 같이 갈아 엎어주면 그 뒤에 토양이 산성화되는 물질들이 들어와도 계속 뭐 시키게? 중화시켜 가면서 그렇게 녹아 나온 그 껍질의 성분들은 미네랄이니까 식물 잘 자라게도 도와준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중화 반응을 사용을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빼먹었다. 이 이야기하고 설명은 마칠게요. 중화 반응은요, 산화환원 반응이 아닙니다. 얘네들은 이온 안 이온이지 전자가 움직이는 반응이 아니란 말이야. 중화 반응 자체는. 그리고 중화 반응하고 그 앙금 생성 반응 두 가지는요, 산화환원 반응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산화환원 반응이 맞는데, 요거 나중에 시험 칠 때 단원 연결해서 자주 물어보는 포인트니까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책에 아까 안 푼 거 개념 확인 두 바닥 빨리 푸세요.